자, 부정의 부분 봅시다. 아 진짜. 부정은 네이버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원 촬영할 때는 이렇게 호잇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메인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막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이거 막 리본 달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미안합니다. 자, 닥쳐요. 자, 첫 번째 부정적 부분. 재밌어요? 네? 얘들아, 수학에서 부정이라는 표현을 언제 주로 쓰니? 그렇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무수히 많을 때. 그렇죠? 우리 부정이랑 또 뭐 있어? 해가 무수히 많다를 보고 뭐라고 해? 부정. 해가 없다를 불능.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부정 적분이라는 건 적분에 대한 값이 결과물이 무진장 많습니다 라는 뜻이다.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어떤 large fx가 있는데 이것의 우리가 도함수를 이것의 도함수 즉 large fx를 미분한 값을 small fx라고 할 때 이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죠. large fx의 이렇게 미분하시면 small fx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large fx를 이것은 small fx 얘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이렇게 시끄러워 부정적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잘 쓰진 않습니다만 원시함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원시함수. 왜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좌표평면상에 어떤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y는 EX 제곱이라고 하죠. y는 EX 제곱. 이렇게 위로 한 칸 평행이동해서 y는 EX 제곱에 플러스 1도 있고요. 또 한 칸 올려서 y는 EX 제곱에 플러스 2도 있다라고 하고 또 한 칸 내려서 y는 EX 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선생님이 동일한 값 t에서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x가 t일 때의 각각의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이때가 접선이죠? 이렇게가 접선이 되고요. 이렇게가 접선이 되고요. 이렇게가 접선이 되고요. 이렇게가 접선이 돼요. 맞죠?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평행하거든요. 이 접점에 대한 접선이 항상 평행합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써드린 얘네들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전부 다 뭐 한 거야? 미분한 거지. 각각을 미분하시면 걔네가 뭐가 돼요? 4x라는 꼴이 나오지. 그리고 기울기는 4t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맞지? 4t. 자, 이때 기울기는 4t가 되죠. 모조리 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내가 뭐 할 거냐면 적분할 거예요. 오케이? 얘를 다시 적분을 할 건데 얘를 적분하시면 뭐가 되냐면 y는으로 바뀌죠. y는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4분의 x인데 여기에 원래 1이 있었던 거지?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쓴 게 원래 값이야. 4x. 그죠? 자, 여기다가 뭔 짓을 하냐면 지수에 더하기 1이고요. 그 지수를 밑에다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건 플러스 c라는 어떤 상수가 붙어요. 상수.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y는 약분돼서 2의 x의 제곱에 플러스 c라는 게 생기지. 이게 바로 어디 거야?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의미하지. 말 뜻이 이거야.
여기에 있는 이 C는 플러스 1,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건 상관없이 얘네는 모조리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같은 값을 미분했을 때 같은 값이 되는 애들은 다시 적분을 했을 때는 종류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뭘 붙이냐면 여기 있는 이 C를 갖다가 적분 상수라는 말을 붙여. 적분 상수. 쉽게 말해서 얘도 미분해도 얘고 이거 미분해도 이거고 이거 미분해도 이거야. 미분과 적분은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미분을 하면 얘야.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얘를 적분하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여? C라는 놈을 붙여놓는 거야. 몇 종류가 나와? 무수히 많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단원의 타이틀이 뭐야? 부정 적분이 되는 거지. 적분을 하면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표현. 얘를 적분하십시오를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새로운 연산구가 나옵니다. 읽으실 때 인테그럴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fx dx입니다. 인테그럴 fx dx. 즉 인테그럴 fx dx는 fx를 적분하십시오. 누구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적분하십시오거든. fx를 x에 대하여 적분하면 지금 얘가 이게 되는 거야. 요 4x가 소문자 fx야.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거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야. 그게 뭐냐면 라지 fx. 선생님 아까 쓴 것처럼 정리해드리는 거야. 라지 fx에 플러스 c 적분상수. 그래서 미분하시면 항상 적분상수 또 다른 덩어리가 하나 나온다.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지지. 이해하시죠?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져. 그럼 적분하면 내가 어떤 상수항인지 모르겠지만 상수항이 존재할 거 아니야. 0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어떤 상수항이 있을 거야라고 해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상수라고 하죠. 적분상수. 자,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시면 분석을 하면요. 여기서 소문자, 그러니까 스몰 fx와 라지 fx를 분석을 해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fx 얘에 대한 피적분함수라고 하거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피적분 함수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적분을 당하는 함수가 되는 것이 얘를 적분하십시오. 이렇게 적분을 당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fx를 적분하십시오가 이걸 의미하는 거야. fx를 적분하세요가 fx 인테그랄 d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통해서 보시면 자, 이런 거죠. 자, 인테그랄 0 dx라고 생각합시다. 너네 0 미분하면 0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 거꾸로 생각해. 누굴 미분하면 0이 돼? 상수를 미분하면 0 되지. x를 미분하면 뭐지? 1이지. 맞죠? 따라서 0이 되려면 얘는 상수였어. 됐어? 인테그럴 dx. 자, 인테그럴 dx는 이렇게 쓰지만 해석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누굴 미분하면 1 나오는 거야? x를 미분하면 1 나오지? 따라서 얘는 x라고 쓰시면 되죠? 맞습니까? 틀리지? 플러스 상수, 적분 상수가 존재해야 된다. 미분하면서 c는 사라지는 놈이고 x가 1로 바뀌는 거니까. 지금 되고 있나? 머릿속에? 인테그럴 뭐 할까? 좀 복잡하네 해볼까? 2x에 대한 세제곱에 플러스 4x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1 dx
얘를 적분하래. 선생님, 네. 저 노란색 힐슨 있잖아요. 네. 저 앞에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쓴다고. 근데 그 뜻이 이를 생각해 놓은 놈이라고. 이렇게 괄호 해놓자. 이렇게 잘 표현 안 하거든. 얘 해석이 이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 보시면 선생님 하나 팁을 드릴까요? 좀 이따가 정리해드리겠지만 적분 계산하실 때 거듭 제곱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테그럴 x에 대한 n제곱에 대한 dx를 정리하실 때는요. 내립니다. n 플러스 2분의 1의 꼴을 내려놓으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 다. 자, 해볼까요? 얘는 3이죠? 그럼 밑에다 뭐 붙이나? 4 붙이죠. 4분의 2에 대한 x의 4제곱 되는 거야. 그럼 해석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미분할 때 우리가 숫자 4를 앞으로 곱으로 내리지. 그럼 4, 4 약분되고 얘는 하나 줄어서 세제곱 되는 거니까 2x 세제곱 되는 거지. 플러스 얘는 더해서 아래로 내리는 거니까 3분의 4의 x의 세제곱 되는 거야. 그럼 얘 3 내려와서 약분돼서 4, x 하나 줄어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언제 나와? 마이너스 x일 때 나오겠지. 거기에 플러스 적분상수 c. 선생님, 적분상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통틀어서 쓰는 것 뿐이야. 즉 나는 마이너스 c가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 c 써도 상관없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상수가 존재해를 표현하는 것 뿐이야. 0일 수도 있고요. 자,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부정적분과 도함수. 두 가지. 첫 번째. dx분의 d 인테그럴 fx dx 두 번째는 인테그럴 fx dx분의 d의 fx의 dx.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야. 얘는 안쪽 거 먼저 계산하십시오니까 얘하고 이거 하세요거든. 이게 뭐야? 얘가 적분이고 얘가 미분이야. 여기는 이게 뭐야? 얘가 미분이고요. 그 미분한 결과를 뭐 하세요? 적분하세요야. 됐습니까? 그러면 잠깐 단계를 좀 거쳐보시면 그냥 다 써드릴게요. 이게 단계 거치시면 안쪽 거에 대한 적분하시죠? 그럼 바깥쪽에 있던 dx분의 d라는 미분 정리는 살아남고요. 안쪽 거 정리하신 얘 적분하시면 뭐가 되기로 했습니까? fx dx 하면 얼마? 맞니? 괜찮아. 네? 됐어? 다시 미분합니다. 얘 다시 미분하십시오지? 최종적으로 얘 다시 미분하시면 얘는 미분이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날아가지? 따라서 f 프라임 x가 나오고 결국 얘는 뭘 의미하나? fx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얘는 fx 나옵니다. 다음 인테그럴 dx 남아있어요. 자, 스몰 fx는 미분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f 프라임 x로 바뀝니다. 그걸 다시 적분하랍니다. 얘를 다시 적분하시면 f 프라임을 적분하면 얘가 되고 문제는 적분했을 때는 뭐가 남는다? 적분상수 c가 남습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은 여기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적분을 나중에 하면 얘가 살고
적분해놓고 미분하면 상수항은 붙게 돼 있습니다 라는 뜻이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몇 번 푸시다 보면 외웁니다. 저기 적어도 되니 여기까지? 네 번째. 성질. 함수 f와 g는 연속일 때입니다. 첫 번째 성질. 인테그럴 k 곱하기 fx dx 즉 x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적분하십시오인데 얘는 상수일 수도 있고 내가 뭐라 그랬어? 상수는 뭘 상수라고 한다고? 숫자 또는 x가 아닌 문자 걔네는 끄집어내서 하셔도 된다. 즉 k 뽑아내시고 인테그럴 fx의 dx다. 두 번째 인테그럴 둘에 대한 함수에 대한 즉 fx의 플러스건 또는 마이너스건 gx 더한 놈에 대한 적분은 뭐해도 좋다? 따로따로 뜯어서 해도 좋습니다. fx dx f를 적분하고 g를 적분하여 더하거나 빼셔도 됩니다. 단 fx에 곱하기 gx의 dx 곱은 fx dx 곱하기 gx dx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서 요놈의 계산은 전개를 통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덩어리 곱하기 덩어리를 적분하십시오는 우리 미분은요. 미분은 뭐 하는 거야? 뭐 곱하기 뭐에 대한 미분은 미분하고 냅두고 더하기 냅두고 미분하고 했는데 적분은 뭐 하자고? 전개해서 하자고. 아셨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 잠시 정리해드렸던 겁니다. 인테그럴 x에 대한 n제곱에 대한 dx의 꼴은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의 접근성수 c 다섯 번째입니다. 인테그럴 ax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한 dx입니다. 실제로 얘는 이과생들이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놈을 적분했을 때 얘가 됩니까를 받아들여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일단 껍데기부터 적분하시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n 플러스 1분의 1에 ax의 플러스 b의 n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되거든. 얘 미분해봐. 얘 미분하면 일단 우리 잠깐 이거 볼까? 2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했다고 치자. 너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2의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1 일단은
이렇게 미분해놓지. 됐어? 그래놓고 곱하기 뭐해? 속에 거 있는 거 미분 다시 하거든? 속에 거 미분하시면 6x 제곱 이렇게 나오지. 아니? 그럼 우리는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분하면서 뭘 버려야 되냐면 이런 놈을 버려야 돼. 따라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곱하기 a분의 1이 나와요. a분의 1. 생각해봐. 얘 선생님 가리고 이거 미분해볼게. 너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있는 거 하나 끄집어내리지 앞으로. 맞죠? 그럼 n 플러스 1 앞으로 내려가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약분되고 얘는 하나 줄어서 n. 즉 ax 플러스 b의 n제곱으로 바뀌고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서 얼마 나와? a 나오지 a. 근데 그 a가 날아가야 되니까 a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단순 암기식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 문과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런데 정리해드리는 게 한번 해드리는 거고 당연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 친구들 뭐 해보면 되냐고 거꾸로 미분해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플러스 얼마? 적분상수 C가 붙는 거야. 됐습니까? 부정적분은 이게 답니다. 예제 몇 개만 보고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야. 그림 그리고 생지랄 발광을 해요. 자, 지워도 되죠? 이제 예제 봅시다. 예제 1번 fx가 인테그럴 dx분의 d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dx에 대하여 f1이 2일 때 문제에서는 f2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느끼면 된다. 우리 아까 선생님 좀 전에 내가 두 가지 정리해드린 건데 얘는 먼저 뭘 하는 거야? 미분 먼저고 그래놓고 뭐 하는 거야? 적분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 뭐가 생긴다고? 안에 있던 놈이 똑같이 나와. 선생님 아까 정리해드린 거 보면 야 이거는 미분하고 적분하면 뭐 나오고 그랬어? F 플러스 C 나오고요. 적분하고 미분하면 얘는 자기 자신 나와. 아니? 갔다 오는 거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적분이 마지막이면 적분 상수가 나오고 미분이 마지막이면 적분 상수도 날아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뭐 먼저 해?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하니까 결국 뭐가 생길 거야? 여기에다가 얘 안에 있는 놈이 그대로 나오는데 즉 fx는 정리하시면 얘 안에 있는 놈이 그대로 나와.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에 자 이거 쓰지 마지. 플러스 c 이렇게 붙는다라고. 맞죠? 그런데 어차피 플러스 c는 상수야. 얘 지워도 돼. 알았니? 난 디테일하게 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c하고 그냥 써버리면 돼. 어떤 상수. 오케이? 따라서 어떤 상수가 나온 게 이거고 얘에다가 내가 1 집어넣은 거지. f1의 값은 1 마이너스 3의 플러스 c의 값이 2입니다. 따라서 c의 값은 얼마니? 4. 됐습니까? 따라서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고 우리에게 물어본 것은 2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f2의 값은 4 마이너스 6에 플러스 4의 값, 즉 2 이렇게.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굳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c라고 나오고 c는 나와. 다른 c가 나오겠지? 어차피 대입하면 뭐가 나? 정리돼. 이걸로 정리돼서 상수랑 실제 존재하고 있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랑 적분 상수인 c랑을 동시에 대고 다닐 필요 없어. 알았어? 그냥 c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예제 보죠. 자, 문제 조건은 f 빵은 빵이고요. f1의 값은 4분의 1이고요. 그럼 fx는 인테그럴 x의 n 플러스 1 제곱에 대한 dx를 만족하는 제한적인 값을 구하십시오.
F0은 0, F1은 4분의 1. F0은 0이고 F1은 4분의 1이랍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의 n의 값 구하십시오. 여기 n 있죠? 얘부터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초간단하지? fx는 적분하랍니다. 얼마지? 얼마? n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의 몇 제곱? n 플러스 2. 이거지? 끝? 플러스 c. 그지? 저거는 까먹지 마십시오. 자,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되겠어? 0,0 먼저 대입해보자. f0입니다. 0 대입하시면 얘 0제곱이죠? 아, 0에 대한 삐리리 제곱이 0이잖아. 얘 0 날라가지? 얘가 c래. 그런데 f0은 뭐였어? 0이었네. 그럼 얘 날리시면 되죠? 그럼 다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여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되나?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뭐 나오더라? x에다가 1 집어넣자. 그럼 4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1 집어넣으시면 n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의 n 플러스 2제곱은 어차피 1이지. 얘가 뭡니다? 얘가 4분의 1입니다. 끝나니 따라서 n의 값은 2. 얘는 여러분들이 풀어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거. 라지 fx는 fx의 부정 적분이다.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 소문자 fx, 스몰 fx의 부정 적분은 몇 개 있다고? 무수히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뭐라고 쓰느냐면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 적분 중 하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하나이다. 여러 개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을 라지 fx라고 친대. 그리고 문제 조건은 라지 fx는 x 곱하기 스몰 fx 플러스 2x의 세제곱이고 스몰 f1은 3이고요. 그랬을 때 스몰 f2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조금 까다로워요.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보십시오. fx를 접근하는데 얘부터 건드려요. 뭐? fx를 수문자 fx를 접근하면 수문자 fx인 거예요. 그렇죠. 소문자 fx를 적분하면 무조건 대문자 fx가 아니라 적분한 것들 중에 어떤 하나. 쉽게 말해서 소문자 fx, 아니 라지 fx를 미분하면 소문자 fx. 오케이? 여기 질문이 있어. 외성지에서 연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일반적인 이렇게 끊기지 않은 함수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속하면 어디에서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네.
라지 fx 미분하면 되잖아. 라지 fx 미분하면 뭐야? 스몰 fx야.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야? 아니야.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봅시다.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어떤 덩어리가 있습니다. 미분합니다. 몇 개? 하나.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적분합니다. 몇 개? 쭉쭉쭉쭉. 그지? 미분하면 하나, 적분하면 쭉쭉쭉쭉. 그지? 됐습니까? 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된다는 뜻은 적분하는 게 여러 개잖아. 그 중에 하나가 얘라고. 그런데 얘는 미분하면 반드시 뭔 거야? 손자 fx. 맞죠? 그러니까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 미분하시면 얘 미분하래. 얘 미분하자. 오케이? 라지 f 프라임 x. 얘 미분하시면 자, 곱에 대한 미분법과 합인데 합은 그대로 미분하고 미분하기로 했고 곱은 미분하고 냅두고 냅두고 미분하고. 그죠? 미분하면 1이죠? 냅둡니다. fx 플러스 냅두시고 곱하기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플러스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미분하시니까 3 내려와서 6 x의 하나 줄여서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선생님이 얘는 뭐라고 했지? 손자 fx라고 했지. 그럼 얘랑 얘는 날아가지? 이해되시죠? 똑같은 놈입니다. 정리하시면 따라서 f 프라임 x 즉 fx 미분한 놈이 뭐가 됩니까? 얘 넘어가고요. x로 나누시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 뭐 하면 돼? 이거? 적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적분. 됐어? 프라임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상태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fx가 되겠지. 그리고 뒤에 있는 놈 적분하시면 위에 1이야. 1 밑으로 얼마로 내려와? 2로 내려오지. 따라서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에 대한 x의 제곱에 플러스 적분상수 c. 이제 끝났네. 뭐 대입하시면 돼? 요 힌트 먼저 따다 쓰시면 되죠? 얘 따다 쓰시면 f1은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c고 걔가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c 적분상수 c는 6입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에 플러스 6 최종 우리에게 물어본 f2의 값은 2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6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돼. 이해되니? 오케이? 감이 오시죠? 이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실제 적분은 넓이 계산하는 거거든. 문과 친구들을
넓이 계산을 위해서 이 기본 과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과제는 여러분들 교재 부정적분 챕터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고 실제 문제 난이도도 높지 않아요. 풀이 방식 오늘 배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제발 숙제 밀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진행하십시오. 교재도 대빵 쉬운 교재니까. 페이지 57페이지까지입니다.